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을 시작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보일러 가스 누출로 인한 사망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전북 무주에서 일가족 5명이 숨졌는데 포항에서도 모텔 투숙객 3명이 보일러에서 새어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졌습니다. 배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포항의 한 골목길. 119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실린 한 투숙객을 구급차로 옮깁니다. 지난 9일 정오쯤 모텔에 투숙했던 여성 3명이 방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70대 여성 1명은 숨진 상태였고 나머지 2명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3명 모두 포항에 사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 강원도에서 온 여행객이었습니다. 노크를 해도 그래 문 열겠습니다 하고 여기 들어가겠네. 항상 거기에 앉아있고. 1차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직후 객실 안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800에서 1000ppm으로 측정됐는데 방 안에 있는 사람이 2시간 안에 실신할 수 있는 농도입니다. 석탄이나 석유를 불완전하게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맹독성 기체이고요.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50ppm을 넘어서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모텔 측은 날씨가 추워지자 사망자들이 투숙하기 하루 전부터 보일러 가동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외벽을 따라 설치된 배관에서 일산화탄소가 누출됐고 방 천장 구멍을 통해 실내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누수를 고치려고 아마 천장에 구멍을 뚫었는데 그쪽으로 아마 가스가 유입된 거로 제가 추측이 됩니다. 경찰은 국가수 합동 감식을 통해 보일러에서 가스가 누출된 경로와 불완전 연소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러시아 요트 5척이 강원도와 경북 동해안 영해에서 입국을 시도하다 해경 경비정에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안호영 의원은 10월 1일부터 닷새 동안 러시아 요트 5척이 포항 신항과 동빈내항, 울릉 사동항 등지에 입항했으나 입국 목적이 불분명해 2명을 제외한 21명의 입국을 불허하자 해상에 정박한 채 물과 식자재, 경유 등을 제공받은 뒤 2척만 남기고 모두 출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러시아 정부가 예비군 동원령을 발표하면서 러시아 탈출이 급증할 경우 한국이 사실상 중간 기착지가 될 수 있다며 외교와 인권 문제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태풍 흰남노 당시 하천이 범람해 침수 피해를 입은 마을 주민들이 포항시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아파트 부지를 조성하면서 인위적으로 물길을 변경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여 가구가 살고 있는 포항시 오천읍 용산 1리. 태풍이 휩쓸고 간 지 40일 가까이 흘렀지만 15가구의 주민들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90대 할머니가 사시던 방인데 지금 벽지와 장판은 물론 가구까지 남아난 게 없습니다. 그래도 안쪽으로 오시면 이곳은 부엌인데 마찬가지로 남아난 것이 없어서 지금 텅 비어 있습니다. 물에 잠겼던 집 안에는 벌레가 끓고 있습니다. 나무가 이게 물이 잠겨 있으니까 이게 썩어서 이거 냄새 나니까 이게 벌레가 생겼는 거예요. 이게 벌레 보세요, 이거. 폐허가 된 집에 냉기를 막아줄 스티로폼 판넬을 깔고 텐트를 설치해 겨우 생활하는 집도 있습니다.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래 화장실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 너무 사는 게 비참한 거예요 사는 게. 태풍 흰남노 당시 집중호우로 마을 옆 하천 용산천이 범람해 침수 피해가 발생한 건데 이미 지난해부터 주민들은 아파트 부지를 조성하며 하천이 직각으로 꺾였다며 이 같은 피해를 우려해왔습니다. 물기를 이래 맞긴 말았고 큰 피해를 볼 거라고 그것이라도 기자회견을 했어요. 집. 주민들은 결국 직접 돈을 모아 포항시와 아파트 시공사, 시행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수로 변경 과정이 적법했는지, 주민들의 피해 우려에 포항시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리적으로는 복잡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의적인 수로 변경이 있었고 폭우가 왔고 그에 따라서 오산리 주민분들이 많이 피해를 입으신 소설.
포항시는 하천 정비 사업은 경상북도의 심의를 받아 진행했고 하류의 물길은 오히려 확장됐다며 이번 범람은 기록적인 폭우의 영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비슷한 침수 피해를 입은 전북 전주 주민이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주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늘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으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교차로 우회전 상황에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에 대한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늘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학생들에게 현금 지급이 잇따르면서 교육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북교육청은 교육회복 학습 지원금 명목으로 유치원부터 초중고 그리고 방송통신학교를 포함해서 학생 1명에게 3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제주교육청의 40만 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금액입니다. 대구는 3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해 전국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이 의원은 교육과정과 상관없는 현금 지원으로 포퓰리즘 성격이 짙고 학교 현장의 정치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성은 예로부터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독특한 수리 농업 시스템을 활용해 왔습니다. 현재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이 전통 수리 농업 시스템이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 관계시설물 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김건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반도 최초의 화산으로 알려진 의성 금성산 주변에는 수십 개의 크고 작은 못들이 계단식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상층 하라비못에서 내린 물이 중층 아비못을 거쳐 하층 손자못까지 이어지도록 층계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밸브 역할을 하는 못종을 빼면 저수지 윗부분의 물이 아래 수통을 통해 흘러 들어갑니다. 이 물이 내려가서 저희들 우리 그 선인들이 만들어 놓은 수로를 따라 가지고 저희 마을에도 농사에 많은 혜택을 주고 우리 그 제올이나 우리 그 항미 삼사리에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연평균 강수량이 960mm로 적고 하천이 발달하지 못했지만 삼한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이 전통 수리 시스템 덕분에 마늘과 벼 이모작이 가능했습니다. 2018년 국가 중요 농업유산 10호로 지정됐고 최근 호주에서 열린 국제관계배수위원회 총회에서 세계 관계시설물 유산으로 등재가 확정됐습니다. 위원회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자연의 한계를 극복한 농업유산으로 평가했습니다. 의성의 유산을 관광자원으로 연계해서 또 우리 국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성군은 농업유산을 바탕으로 지붕 없는 생태박물관을 조성하고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가 주관하는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포항시는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적극 추진합니다. 산업용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공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전력 소비량이 적은 고효율 기기 보급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민간 부분의 경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효율 LED 조명 무상 교체 사업과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냉난방기 교체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부쩍 쌀쌀했는데요. 낮부터는 날이 풀리고 예년 기온을 회복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온화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많이 추우셨죠? 경주의 아침 기온이 4.6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초겨울 날씨를 보였는데요. 한낮에는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21.3도로 이맘때 평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해집니다.
이렇게 하루 사이에 기온 변화가 심합니다. 건강 잃기가 쉬운 요즘인 만큼 얇은 옷 여러 겹 겹쳐 입어서 체온 조절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구름이 대체로 많겠고요. 아침은 오늘보다 덜 춥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1도에서 15도 분포로 오늘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0도에서 23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도 오늘보다 1도에서 2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4도, 독도 17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19도에서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을이 깊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초반에는 날이 급격하게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시는 오늘 민선 8기 핵심 전략에 대해 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습니다. 주요 전략으로는 서라벌 도심 활성화와 경제산업 기업도시, 경주형 신농업 전략과 스마트시티 혁신 등 49개 추진 과제입니다. 경주시는 분기별로 핵심 전략에 대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 28명과 원자력 전문가들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안전관리의 총체적 부실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노후 원전인 고리 2호기의 졸속 수명 연장과 한빛 4호기 콘크리트 경락 건물 부실 시공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자 수출 가능성이 높은 아랍에미리트 원전의 회계 자료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또 지난해 3월 KBS가 보도한 수소 제거기 불꽃은 재실험에서도 개선되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고 월성원전 방사능 오염수 누설을 보도한 포항 MBC의 법적 대응을 종용한 국민의힘 의원을 규탄했습니다. 규제기관과 원전 사업자의 담함으로 다수의 내부 고발자가 불이익을 감수한 채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가 강력한 원전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주시 외동읍 주민들은 오늘 환경부를 방문해 경주시가 적합 통보한 외동 소각장 건설과 관련해 주민 건강권과 주거권을 우선 고려해 판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소각장을 반대하는 외동읍 주민 서명서를 전달하고 산업 폐기물 처리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 감독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난달 창원에서 개최된 제57회 전국 기능 경기 대회에서 종합 우승한 입상 선수와 지도 교사를 시상하고 선수단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경북도는 53개 종목 가운데 50개 직종에 143명이 참가했습니다.